네, 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류의 뜻과 필요성, 촌락과 도시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촌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습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쪽? 43쪽입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 민준이 오랫동안 민준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촌락에 있는 민들레 마을 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마을 주민들은 제철 농산물과 편지를, 민준이는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어려울 때 우리 마을 일을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할머니들이 정성을 들여 볕에 날린 나물과 빨갛게 물든 홍시, 가을 땅에 기운을 받은 토랑과 고구마, 땅콩을 보냅니다.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닭들이 낳은 달걀도 함께요. 앞으로 저희는 우리 마을을 사랑하며 꾸준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들레 마을 가족 드림. 이어서 답장입니다. 민들레 마을 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농산물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고구마 마탕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보내주신 땅콩을 먹으니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랑국이 이렇게 구수하고 맛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다음번 수학 때에 저도 가서 일선을 터고 싶어요. 민들레 마을의 친구들과 할머니들이 보고 싶네요. 민준올림. 네, 훈훈합니다. 아주 애정이 막 넘쳐요. 자, 민준이네 가족과 민들레 마을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뭘 얻었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을 도움을 주고, 민들레 마을은 나물, 홍시, 토란, 고구마, 땅콩, 계란을 얻었습니다. 서로가 넘치는 건 나눠주고 부족한 것은 나눔받고, 정말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상호 의존을 하고 있어요. 상호 의존은 인터넷 가서 검색해보니까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조사해보자 하면서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보자 하니 44쪽 첫 번째 사례, 교류하는 모습은 매달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교류의 좋은 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집 근처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하거나 느낀 점, 촌락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 자, 직거래 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농산물이 팔리는 과정을 보자면 농민들에게 그 대도시 땡땡마트 관련 업자들이 그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도시로 가지고 와. 그리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일단 농민들한테 살 때는 최대한 싸게 팔고, 그 사람들한테 팔 때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되겠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농민들이 직접 도시로 올라와서 농산물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직접 파는 거니까 평소에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는 도시 사람들은 평소에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냐? 훈훈합니다. 관련 뉴스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북구가 지난 17일 구청 광장에서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김천시와 농산물과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지난 1996년 강북구가 분구된 지 1년 만에 자매 결연을 맺은 최초의 도시로, 이번 직거래 장터는 두 지자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두 도시의 기관장과 민간 대표, 관계 직원 등은 함께 뜻을 모아 김천시의 주요 농특산품 시판에 나섰습니다. 구청 광장의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유통에 따른 마진을 없애고 품질까지 뛰어난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열리는 행사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거래 장터에서는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예약된 사전 물량을 포함해 1,630여 상자를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강북구는 오는 9월 말 한가위를 맞아 주민들이 명절 성수품을 알뜰하게 장만할 수 있도록 김천시를 비롯해 7개 자매 결연 도시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죠. 사례 두 번째, 교류하는 모습. 도시학교 학생들이 촌락에 있는 한옥으로 다녀온 교육여행. 좋은 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한옥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 수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촌락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류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옥을 빌려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교과서의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우르르 한옥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를 하나 보실까요?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학생들의 한옥 학교 체험 소식을 이태욱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공계를 희망하는 고교생들이 청도 한옥학교에서 한옥의 구조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창호를 만들기 위해 문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짜맞춥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축소 모형을 이용해 한옥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나무는 어떻게 세워야 하며 어떻게 끼워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끼워 맞춰야 잘 안 빠지고 버티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청도 한옥학교는 올해 개교 14년째를 맞는 전국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옥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인데요. 작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원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한옥 짓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업인을 어떻게 만나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프로그램 같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가로서의 직업을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이렇게 학생들의 이런 체험학습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옥에 담겨진 품앗이 정신까지 함께 배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학교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위한 체험 공간이 좀 더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이태욱입니다. 이렇게 촌락과 도시가 서로 무엇을 한다? 교류를 한다. 지난 시간 배운 것과 우리 합쳐서 정리를 해봅시다. 도시 사람들은 촌락 와서 깨끗한 자연과 여유를 즐기다 간다고 했습니다. 아래 사례에 나온 것처럼 여러 체험을 하고 간다고도 했어요. 거기에 맞춰 촌락 사람들은 다양한 축제를 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손이 부족할 때는 도시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이를 도와드리기도 한답니다. 촌락 사람들은 도시로 와서 첨단 의료시설 등 여러 시설, 공공기관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첫 번째 사례에 언급한 것처럼 농산물을 직접 도시로 들고 와. 그리고 직접 파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제 마무리에 나와 있어요. 사례별로 보자면. 자, 첫 번째 사례. 산중턱에 있는 야영장은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렇지,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니 상쾌하구나. 이거 뭐예요?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와서 깨끗한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기다 간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할머니 진료 잘 받으셨어요? 오늘 바로 댁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얼른 가서 농가 밭을 살펴봐야 한단다. 이거 무슨 사례예요? 촌락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첨단 의료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이용하고 간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매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가 이렇게 땀을 흘리니 보람이 있네요. 뭐예요?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봉사활동을 와서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 어디 촌에서 직접 올라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농산물을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면 이 신선한 농산물을 50% 몇 퍼센트? 50% 싸게 여러분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와서 줄 서세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아유,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이거 뭐예요? 직거래 장터 장면입니다. 자, 이제 끝이야. 자, 이제 단원 마무리로 갑시다.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넓은 들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지역을 어딥니까? 농촌입니다. 농촌. 바닷가나 섬에서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 지역은 어촌이죠? 산에서 나는 여러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지역을 산지촌이라고 합시다. 촌락에서는 고령화, 소득 감소,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의 부족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땡땡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며 도시 문화 교통 시설들이 많습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문화 교통 시설들이 많다.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 두 번째 수단은 넘어가서 사람들이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뭐다? 교류라고 하자. 촌락과 도시는 서로 교류하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써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느낀 바대로 진솔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죠. 우리 지역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을 동그라미 표로 해봅시다. 이 밖에도 더 떠오르는 낱말들이 있으면 써봅시다. 이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지역에 맞게 진행하면 되겠죠. 선생님 사는 곳을 예시로 들자면 바다, 조용한, 아름다운 관광시설을 추가해 볼게요. 이걸 조합해서 선생님이 살고 있는 제주는 바다가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도시의 분주함과 시끄러움을 떠나 조용한 바닷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다양한 관광시설이 많아 전혀 불편함 없이 여유를 즐기며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천연 바다가 숨쉬는 제주로 혼자 없어해. 혼자 없어해 하니까 갑자기 막 떠오릅니다. 예, 잘 못하지만 이 말을 제주말로 한번 해볼까요? 나가 살고 계신 제주는 양 바다가 막 좋아 마씨. 이거 도시 그거 귀눈이 와각하고 양 정신 사나워보단 힘들면 예 제주 오십서 양 여기 관광시설이랑 막 좋아. 다니다 보면 지꺼질 거라. 아름다운 천연 바다가 숨쉬는 제주로 혼자 없어 양. 예, 잊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8쪽 49쪽은 여러분 상황이 된다면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1단원이 끝납니다. 다음에는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